오늘 시장에서는 뭐 경제 지표나 이런 주요한 이슈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오늘은 뭐 종목 장세, 뭐 실적 장세의 시작 뭐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시장의 큰 이슈보다는 종목 하나하나를 오늘은 많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징주를 어마어마하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종목들을 좀 볼게요. 뭐 시장에 큰 이슈가 없을 땐 종목으로 가는 게 맞죠. 자, 오늘 첫 번째 특징주 플러그 파워입니다. 진짜 플러그 파워로 속 썩으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 오늘 드디어 31% 급등을 했습니다. 31% 급등이라고 해도 그동안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뭐 진짜 뭐 간에 기별도 안 간다 뭐 이런 느낌, 그런 느낌도 있으실 것 같기는 한데요. 그래도 올랐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예고했죠. 23일 날 현지 시간 23일 날 컨퍼런스 콜 진행한다. 대체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에 대한 것 때문에 컨퍼런스 콜 일정 공개 날 완전 주가 급락을 했었잖아요. 근데 다행히도 긍정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유상증자 10억 달러의 유상증자라는 건 앞서 공개를 하면서 그냥 두드려 맞을 거 다 두드려 맞고 나서 오늘 뭔가 새로 시작하는 듯이 새로운 공정적인 내용들이 뭐 다 쏟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는 자금 조달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미국 정부 에너지부로부터 16억 달러의 대출 조건 협상을 마무리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일단 플러그 파워가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이렇게 정부 대출, 이건 완전 저리기 때문에 일종의 정부의 지원 대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동안 이게 계속 지연이 되면서 현금이 좀 마르고 있었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 뭐 이러다가 파산 가능성이 있어라고 했을 때도 정부 대출이 이게 자꾸 지연되면서 큰 배경이 됐던 게 이건데 이게 이제 조건 협상이 마무리됐다. 그럼 조만간 자금이 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 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유상증자는 앞서서 이제 10억 달러 규모 유상증자 뭐 1년 6개월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하는 거 하나 해결이 됐고요. 그러니까 그 정말 가장 큰 악재였던 부분이 해소가 되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회사 측에서는 요 얘기를 하면서 요 자금이 우리 계좌에 입금이 되면 최대 6개의 수소 생산시설 개발 건설이 이제 가능해진다. 그동안 막혔던 것들이 하나둘씩 이제 풀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요거와 함께 별개로 조지아 공장에서 가장 큰 공장인데 여기서 그린 액화수소 생산 시작됐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는 관련해서 뭔가 수요들이 좀 나오나 보다라는 기대감. 그래서 이제 플러그 파워도 이제 거의 바닥 왔나 보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하는 이슈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요 조지아 공장에서는 하루 15톤의 그린 액화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요 15톤은 15,000대의 이 수소 지게차 이게 하루 작동할 수 있는 그 전력을 만들어내는 공급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규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그래도 이제 이쪽 분에서 수요가 나오나 보다 이런 기대감 갖게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 측에서는 또 모든 우리가 지금 현금 흐름과 재정적 문제 해결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최우선 과제인데 요 과제를 문제를 풀기 위해서 모든 제품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가격 인상을 추진하겠다라고 또 밝혔습니다. 그동안 뭐 업황도 안 좋고 수요도 안 좋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가격 인상을 거의 많이 제한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안 되겠다. 우리 재정적 문제 해결하고 현금 흐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이제 제품 가격 올릴 거야. 라고 또 발표를 한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 얘기는 지금 모든 이 스토리들이 어딘가에서 이제 수요가 나오나 보다. 그러니까 가격 인상을 검토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됐고 그다음에 우리 앞으로 채용은 신규 채용은 좀 동결하고 기존에 있던 지원도 일부 감축하겠다, 감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면서 모든 게 다 오늘 호재로 작용했다. 그래서 플러그 파워 오늘 너무 기쁜 소식이었죠. 두 번째는 넷플릭스입니다. 네, 빅테크 기업 중에서는 오늘 처음 실적 공개한 그 첫 요걸 신호탄을 쐈습니다. 정규 거래에서도 1.3% 올랐는데요. 시간 외에서도 8.6% 급등세. 지금 몇 %예요? 8.27, 8.3. 한 8.3, 8.6 뭐 이렇게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실적 공개를 했습니다. 매출액 전년 대비 12.5% 증가하면서 예상치 상회했고요. EPS는 예상을 좀 밑돌았습니다. 다만 이게 전년 동기에
12센트였거든요. EPS가 주당 순이익이. 근데 2달러대로 넘어갔어요. 이게 대체 몇 배인지 계산하기도 힘듭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EPS 절대적인 자체가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상을 웃돈 거는 좀 아쉬웠죠. 근데 그거를 상쇄할 만한 호재를 완전 뿌려줬습니다. 와, 신규 가입자가요. 3개월 만에 1,310만 명이 늘었다고 합니다. 이게 대부분 다 광고 요금제에 지금 그러니까 좀 저가에 신규 가입자가 엄청나게 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가입자 수, 총 가입자 수가 3분기 말에는 약 2억 4,700만 명이었는데 4분기 말에는 2억 6천만 명으로 급증을 한 겁니다. 월가에서는 신규 가입자 한 870만 명 정도 늘었을 것 같아. 요즘 가입자 많이 늘잖아.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그보다 지금 한 450만 명 정도가 더 늘어난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3분기에도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광고 요금제에 대한 반응이 진짜 폭발적이기는 한가 보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요걸로 인해서 오늘 주가 많이 오르고 있고 여기에 플러스 1분기 EPS 가이던스 예상치보다 많은 4.49달러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4분기보다 거의 2배 이상 또 늘어난다라는 거고 우리 3분기 때 예상치 밑돌았지만 1분기에 이 가이던스만으로 월가 예상치로 좀 웃도는 이 가이던스를 제시를 하면서 이걸 다 상쇄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플러스 하나 더 재료가 있었습니다. 내년부터 WWE RAW 스트리밍 서비스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프로레슬링 TV 쇼였다고 해요. 그동안 WWE에서 하는 이게 되게 유명한가 봐요. 프로레슬링 쪽에서는 뭐 아주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TV 채널을 통해서 이게 공개가 됐었는데 이제는 넷플릭스를 통해서만 이게 독점 공개가 되는 겁니다. 10년간. 그래서 요 WWE의 모회사인 TKO 그룹과 요 계약을 체결을 한 건데 이쪽에는 아마 그 독점권이나 이런 중개권 때문에 50억 달러 규모를 지급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월가에서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스포츠 쪽과 관련돼서 특히 이 라이브 스트리밍과 관련해서 넷플릭스가 또 큰 하나의 획을 그었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 내용을 좀 보면은 10년간 독점 공개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지만 이걸 한 번 더 10년 연장할 수 있는 옵션이 있고요. 그리고 5년 정도 됐을 때 10년간 독점 공개 계약이지만 5년 정도 됐을 때 생각보다 반응 별로네 하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옵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계약 내용은 그렇고요. 그래서 TKO 오늘 이것도 상장된 기업인데 이 기업도 오늘 거의 17% 주가 급등을 했습니다. 얘네 입장에서는 그동안 프로레슬링을 계속 죽어가는 TV 시장에서만 공개를 했는데 이게 이제 스트리밍 시장으로 왔다라는 점, 50억 달러를 챙겼다는 점, 호재죠. 그래서 양쪽 다 이건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으면서 두 기업 다 나쁘지 않은 평가를 받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세 번째는 알리바바입니다.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알리바바 ADR 오늘 8% 주가 급등을 했습니다. 중국의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이죠. 공동 창업자인 잭 마. 이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마윈, 그분 그리고 현재 회장인 조 차이 요 두 사람이 2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를 개인적으로 매입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뉴욕타임즈에서는 이들이 이게 대규모의 자사주 매입이 상당히 오랜만에 이루어진 거라고 합니다. 이 조차이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이 운영하는 그 펀드 투자 회사를 통해서 자사주를 매입한 건데 이게 2017년 4분기 이후 처음이었다고 하고요. 마윈도 오히려 최근에 알리바바 지분을 계속 줄여왔었죠. 그러다가 이거를 대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한 것에 대해서 월가에서는 뉴욕타임즈에서는 이걸 어떻게 분석을 했느냐. 알리바바 주가가 그동안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잭마와 조차이가 기업의 가치가 너무 이건 과소평가돼 있다라는 이거는 판단을 한 거다. 그에 따라서 이렇게 오랜만에 대규모로 산 거다. 이런 평가가 나오니까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었죠. 요것도 있었지만 또 하나는 중국 정부가 증시 부양책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이런 보도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마 알리바바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TV 구독을 하시면 흥미롭고 재미있는 미국 종목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든 국내 주식이든 변동엔 이유가 있습니다. 자연히 모든 투자에도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유TV가 서학 개미들의 길잡이가 되어 그 이유를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 유튜브 라이브로 찾아가는 이유 누나의 이유TV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